이슈토크입니다.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이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동백전의 첫 장기 운영 대행사로 지역은행인 부산은행이 선정되면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올해로 동백전 운영 3년차에 들어선 만큼 지난 2년간의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동백전은 부산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서 부산시가 2019년 12월 처음 발행했는데요. 도입된 지도 어느새 3년 차가 지났습니다. 지난 2년간 동백전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좀 이게 정량적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이제 올해 2월 말에 보면은 동백전 가입자가 91만 2천 명입니다. 부산시 통계 자료에 보면 91만 2천 명이고, 2020년 KT가 이제 운영 대행사 할 때 보면은 전체 총 가입자 수가 88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코로나19로 바뀌면서 앱 설치 등에서 불편함으로 가입자 실질 수는 이제 80만 명도 채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11월 말이죠. 이제 동백 택시가 이제 출범하면서 매월 한 2, 3만 명 정도가 동백전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 현재 91만 2천 명이고요. 그리고 작년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실제 사용한 사람은 59만 명. 그래서 전체 인구 대비 17.6% 정도로 사용을 좀 했고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92만 명에서 이제 91만 명에서 59만 명 사용해서 한 30만 정도가 실제 사용하지 않은 이런 가입자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 사용 현황을 보면 부산 진구가 1,800억 원, 해운대구가 1,700억 원, 동래구가 1,300억 원이고 그에 비해서 가장 액수가 적은 영도구인데 영도구가 236억 원입니다. 1위 부산 진구에 비하면 12.6%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2020년 이제 초기 같은 경우는 동백전 사용 현황들이 보면은 주로 이제 학원과 보건 쪽에 의료 쪽에 많이 좀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월 이제 사용 한도가 100만 원이다 보니까는 학원을 이제 몇 달치 학원을 미리 선결제 한다라든지 아니면 치과라든가 성형외과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고액들이 사용들이 좀 많았었죠. 초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본다라면 이 동백전 취지와 좀 맞지 않는 어떤 그 경향들이 보였다고 보여지고 그 후에 이제 뭐 식당이라든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동백전을 이제 단순 결제 정도로 이제 결제 수단으로 봐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2021년 동백택시가 만들어지면서 하나의 플랫폼적으로 이제 이렇게 인식을 좀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백전은 이제 단순 결제 수단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는 이제 부산시가 애초부터 캐시백에 주로 좀 홍보를 하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사업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이러한 동백전 초기에는 계속 좀 진행되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순한 소비 촉진에 그치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역 공동체의 재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선순환 경제를 이끄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지역화폐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산연구원의 발표에도 보면은 예산 대비 2.56배의 소비 효과가 창출됐기 때문에 매우 높은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국시비의 어떤 사업보다도 훨씬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백택시는 충분히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한다라면 충분한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사용자 수가 좀 실질적으로는 낮다. 이 부분도 어떻게 좀 끌어올릴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일 것으로 맞습니다. 보이는데요. 첫 장기 운영 대행사를 선정하는 만큼 그만큼 공모 과정이 치열했습니다. 앞서 1년씩 운영했던 대행사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3년 장기 계약을 했는데요.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고 또 부산은행이 선정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동백전 새 사업자 공모에는 코나이하고 부산은행, 신한카드, 나이스정보통신 총 4개 업체가 이제 참여했었고요. 먼저 평가 기준을 보면은 이제 부산시의 평가 방법으로 보면 정량 평가가 20점, 정성 평가가 70점, 그리고 입찰가 평가 10점에 총 100점 만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량 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인력 보유 현황과
과거 이제 지역화폐 수행 실적 등을 봤었고요. 정성평가는 운영사의 수행 능력을 주로 봤고 플랫폼의 어떤 편의성을 좀 주로 봤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 또 추가로 된 것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항목을 좀 서로 추가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동백전을 이용해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공헌과 사회 환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좀 이번에 좀 담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은행이 선정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동백전 수익의 전액을 지역에 환원하겠다라고 선언을 좀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지역 금고로서의 지위를 10분도 활용했던 그리고 이제 이미 3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까는 안정적인 운영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아무래도 지역 자본의 여기 유출을 막는 지역 앞에 본연의 그런 기능에 충실한 대행사를 좀 이렇게 선택할 거라고 보여진 부산은행의 좀 전략들이 좀 주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인프라를 최대한 이렇게 살려내서 고령자 등의 어떤 소외계층들의 동백증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좀 계획을 좀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를 위해서는 오프라인의 동백전 전남 창구 등 전문 텔레마케팅 조직을 신설하는 이런 서비스를 좀 가질 예정입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보면은 동백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60대 미만층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60대 이상의 고령층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좀 더 대면해서 뭐 창구를 적극 활용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주요하게 많이 활용을 했어서 아무래도 이게 이번에 좀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겠는가라고 좀 보이십니다. 네, 네. 부산은행이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이제 4월부터 첫 대행사를 통해서 동백전이 운영됩니다. 3년 차의 올해는 지역화폐 운영을 지역은행이 맡게 됐는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선 은행이 갖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 서비스 부분이 좀 도와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의 은행망을 활용하고 은행 창구에서의 대면 서비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좀 서비스 부분에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여지가 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가 좀 실현될 가능성이 더 많겠다. 예를 들면 이제 동백전하고 지역은행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가 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동방성장할 수 있을 동방성장이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백전 관련한 운용 자금을 지역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들도 좀 충분히 가져올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금융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에서 밝힌 좀 소개 내용을 좀 들어보면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별 어떤 개인별 금융 결제까지 가능한 전자신분증을 동백전에 추구하는 방안을 좀 구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백전에 암호화된 전자신분증으로 뭐 이렇게 도서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출입과 함께 요금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그렇게 저 부산은행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점과 효과는 결국은 이제 지역은행이 갖고 있는 장점을 좀 10분 활용을 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안정적인 금융 노하우가 있는 지역은행이 대행사를 좀 함으로써 지역 경제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효과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금융기업 특성에 맞는 노하우를 또 잘 적용할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백전은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계속해서 넓혀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판로 개척을 위한 동백물을 포함해서 동백택시나 동백통 등 각종 부가 서비스가 시행 중에 있는데요. 이런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제 동백택시부터 얘기를 좀 드리면은 사실 이제 콜리죠. 카카오티에 맞서서 발빠르게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지난해 2021년 11월 29일에 출범을 했죠. 동백택시가. 그렇죠. 현재 이제 동백택시에 가입한 개인과 법인 택시 모두가 보면 1만 7천여 대입니다. 전체 부산 택시의 한 74% 정도가 가입돼 한 2만 4천 대의 전체인데 이제 한 1만 7천 대가 지금 가입되고 74% 정도가 가입된 상태이고요. 올 2월 달에 보면 이제 택시 심호출 건수 하루 최대 뭐 1만 2천 건까지 좀 많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고 2월까지 보면은 총 누적 호출 건수가 53만 건으로 실질적으로 동백택시가 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동백통이죠. 동백통은 이제 민간 배달앱과 달리 가맹점이라든가 가입비, 광고비 등 이제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 사무 정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동백통에 가입돼 있는 이제 그 부분들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좀 동백통에 대한 이용들 아직까지 많이 저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동백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백몰은 이제 소상공인 가입자가 지금 1,046곳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동백몰 같은 경우에도 소상공인들 입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시민들이 동백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동백전하고 동백통이나 동백몰이 하나의 통합 관리되고 있지 않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 관리가 좀 매우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동백택시 같은 경우는 동백전하고 같은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동백통과 동백몰은 또 다른 좀 시스템이다 보니까 시민들 불편함이 지금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동백전에서 바로 이제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보니까 또 별도 앱을 또 깔아야 되고 또 그리고 이용도 한 단계 더 거쳐야 하다 보니까는 시민 불편함이 있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동백통이라는 동백몰, 택시 동백진 하나로 좀 관리될 때만 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백택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동백몰이나 동백통은 이용률이 좀 저조하고 이 부가 서비스마다도 이용률이 차이를 보이는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문제점은 뭔가라면 이 대행사들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행사의 수익 구조가 역시 또 만들어져야 한다 보니까는 어쩌면 막대한 시민 세금이 여러 곳으로 같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문제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통합 관리가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통합 운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동백전 운영과 관련해서는 구군화폐와 연계한 중층구조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층구조란 단어가 좀 낯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중층구조란 무엇이며 또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중층구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자체의 역할 구분 및 협업을 좀 말하는 건데요. 광역시가 지역화폐 운영을 위한 기본 인프라와 기본 구축 운영을 부담을 하고 기초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가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제 각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와 정책을 펼치는 것을 중층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도 보면은 개념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화폐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지역화폐의 중층구조란 시상품권을 기본으로 하여 개별적 서비스를 추구하여 구군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특정 지역 및 업종, 단체 등에서만 적용되는 개별 서비스를 추가하는 시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구조를 이제 중층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역화폐의 호혜적 기능을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단수 상품 기능으로서의 인식에서 나아가서는 지역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지역 내 자본으로 좀 인식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은행이 대행사로 선정되면서 기대하는 반응이 있는 반면 또 1년차 때는 KT, 2년차 때는 코나이, 이제 3년차잖아요. 이렇게 여러 번 시행사가 바뀌면서 불편과 불만이 또 잇따르게 됐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행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나 보완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선적으로 볼 때는 물론 서비스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드시 좀 해결해야 될 것이 동백전과 동백택시, 동백몰, 동백통에 대한 통합관리 구축 시스템을 좀 하루빨리 구축하는 것이 되게 좀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 대행사가 바뀔 때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실제 사용자 수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해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보면은 이제 블랙아웃도 보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 4일이었는데 이번에 2일로 좀 앞당기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면은 이제 동백전을 부산시민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단순한 어떤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지역화폐 플랫폼이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고 부산시하고 시민 운영사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과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국비 시비가 실질적으로 이제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생적으로 이렇게 지역화폐가 동백전이 선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적극적으로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분 금융 어떤 대관으로서 갖고 있는 장점을 10분 활용해서 시민들의 동백전 이용에 서비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만진의 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동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캐시백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 예산 1,600억 원 가운데 정부 지원율이 지난해보다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올해 부족분을 부산시에서는 모두 11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우려할 점은 없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동백전의 지역화폐 가장 큰 난제 과제가 뭔가라면은 국비 시비가 없을 경우에 과연 이 지역화폐가 동백전이 정말 잘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은 이제 캐시백 10%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시민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올해도 보면은 국비가 이제 1,000억에서 500억 원으로 줄었고 500억 원을 감소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500억 원의 충당을 부산시가 이제 메꾸겠다고 발표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좀 이게 좋은 점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매년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그리고 대행사하고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화폐의 선순환 경제 구조를 가질 수 있는 노력과 준비가 지금부터 대단히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어야 캐시백 역시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가 있는 것인 거고 다양한 또 이 플랫폼 기능들을 이 동백전 안에 탑재함으로써 시민들이 꼭 소비 결제 방법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동백전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한다라면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를 통해서 어떤 자체의 수익 구조들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선순환 어떤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과정에 대해서 부산시라든가 은행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역화폐 발전을 위해서 부산시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선순환 경제 구조를 갖추기 위한 좀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는 것이 되게 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정량적으로 보면은 많은 시민들이 동백전에 가입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백전 취지에 맞게끔 쓰고 있다고 하기에는 좀 많은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동백전의 취지에 맞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좀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전문성을 갖는 우리 행정 단위에 좀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채용을 해서 이 자선 부서의 이동으로 생기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어쩌면은 전문가를 조금 이 동백전 관련한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사실 동백전을 보면 지역화폐는 이 지역 경제에 대한 이해도 좋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행정 관료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좀 가장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행정부서 개편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백통, 동백택시, 동백몰들을 어쩌면 하나의 플랫폼적 어떤 과로서 하나의 구성을 한다라면 오히려 서로가 좀 더 이렇게 칸막이 행정들도 극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합적 관리를 위한 행정 단위의 통합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첫 장기 대행사가 선정된 만큼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시 3년 차로 접어든 동백전은 오는 4월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동백전이 단순한 결제 시스템을 넘어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 중심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헬로이스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